사실은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에 나왔지만은 광복회가 정말로 황당한 뉴라이트 판별법 같은 거 내가지고 맞습니다. 국민들의 사상을 네. 머릿속을 우리가 검증하겠다라고 네. 하는 정말 어쩌다 이런 식의 어떤 행태 일까지 나왔는지 정말 아쉬운데. 네,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은 거기 판별법 중에 일제 시대에 일본 국민이었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뉴라이트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논란 관련해 자, 가지고요.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한다.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한다. 일제 강점기 국적을 일본이라고 한다. 좀 세 번째 항목인데요. 뭐 MZ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 그 다니는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이번 독립균형관장을 뽑을 때 면접 중에 그 면접에서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인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그때 일본이라고 했다고 그건 친일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이었다고? 이런 친일파가 어딨어? 이게 지금 댓글이나 이런 걸 막 돌아다녀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그때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그럼 조선 사람이었거나 대한제국 사람이었으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초적인 그렇지 않아요? 상식이나 조금만 저는 이게 정말로 국민들을 길들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 우리가 제일 독립운동의 그거라고 생각이 뭐 있습니까? 송기정 선수 네. 베를린 마라톤 때 일장기 달고 뛰었어요. 송기정 선수 그럼 친일파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일본 국민으로서 그게 나라 잃은 서름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했고 그걸 일부 신문들이 그 일장기를 지우고 우리나라에 이제 신문에 보도한 것 때문에 일장기 그게 훼손 사건이잖아요. 말소 사건 있잖아요. 말소 사건이잖아요. 예. 그리고 당시 외국 나가려면 일본 여권 갖고 다녀야 다른 했어요.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 간단하면 돼요. 야, 그러면 일제시대 때 일본 국민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왜 했는데? 그렇죠.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상해 그렇죠. 상해 임시정부도 네. 필요가 없네. 예. 상해 임시정부는 진짜로 왜 만든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가 네. 국가고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건국절을 한다면은 상해 임시정부가 뭐 이렇게 여권도 발급하고 국가와 영토에 말이 대한 안 거 다 되는 갖고 소리죠. 있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예. 아이들을 젊은 사람들을 세뇌시키죠. 세뇌시켜서 흥분시키고. 아니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이었대. 네. 이 친일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한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아예 반응도. 세뇌되는 맞습니다. 분위기가 지금은 아니에요. 적어도 2019년 그때하고는 또 완전히 네. 달라요. 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그 동북아 역사재단에 그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19세에서 35세까지, 그러니까 이른바 2030이죠. 네. 2030 세대들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인식을 물었어요. 네.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요. 오히려 더 개선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이게 더 올드하고 정말 수구적인 사고 방식을 프레임을 계속 광복회가 저런 친일파, 그 뉴라이트 판별법 이런 걸 통해서 강요하고 남기려고 하고 있다. 그 이렇게 뉴진스 보면 돼요. 도쿄 공연 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 보면은 정말 문화적으로는 진짜 거의 한일 대통합이다 싶을 정도로 대통합이고 오히려 네. 우리가 우위에 섰다고. 그럼요. 한국이 문화적으로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할 수도 맞습니다. 있어요. 이 올드 레프트들이 올드 레프트. 예. 갑자기 무슨 공격을 하면서 너 뉴라이트냐? 너 막 친일파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정말 올드 레프트적인 이 사고 방식을 저는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신동훈의 더 이슈 신동훈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광복절 행사가 정말로 쪼개져 가지고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이없게도 독립균형관장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친일파 논란으로 번지더니 급기야 이른바 뉴라이트 판별법이라는 것까지 어저께 광복회에서 내놨습니다. 근데 과연 이 뉴라이트를 판별하겠다는 기준 자체가 어떤 사람을 너 좌파다, 너 뉴라이트다, 너 라이트지, 너 극우지 이렇게 판별하는 기준을 마련해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이성적인 데다가 그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가 어이가 없습니다. 어제 광복회가 제시했던 9가지 뉴라이트 판별법은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한다. 그리고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승만 건국 대통령 맞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서 1948년에 수립된 정부의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광복회나 이쪽에서 법통을 주장하고 있는 1919년에 수립된 상하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입니다. 뭐가 되는 거죠? 이거 첫 번째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한다. 일제강점기의 우리 국적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일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려고 하면은 일본 여권을 소지하고 나가야 됐고요.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에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던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어서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내 신문들은 그 일장기를 지우고 이른바 일장기 말소 사건까지 벌어졌었고요. 있었던 현실을 부정하는 이것도 역시나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 말고도 보면은 다 사람을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들 많습니다.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한다.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한다.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9가지라고 내세우는 것들이 사람의 사상을 검증하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너무너무 자의적인데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서 더구나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광복회라는 점 때문에 광복회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후손들로서 이루어진 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종찬 회장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운영해오고 있는 단체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이제 후세들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 사상 검증의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 우리나라 뉴진스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일본에서 공연을 해서 엄청나게 그 호응을 받고 그리고 젊은 층 중심으로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 있고 모처럼 또 한일 관계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 이런 걸 던지는 게 과연 합당한지 일단 의문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시작할 수 있는 단초들이 어제 이종찬 광복 회장의 CBS 인터뷰에서 좀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마치 이승만만 띄우고 김구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독립기념관장에 어떤 사람을 앉힌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목적은 뭐냐? 이승만 대통령은 훌륭한 분이라면서 건국 대통령으로 신격화시키고 반면 백범 김구 선생은 고아 송전으로 죽인 암살한 테러리스트로 전락시키려는 거대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정부나 독립기념관장이 갖고 있는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을 어떻게 이종찬 광복회장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회장은 한 사람은 신격화시키고 한 사람은 테러리스트로 전락시키는 이 음모를 독립운동을 한 가문에서 성장한 저로서는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국민께 보고드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독립기념관장이 어떤 자리고 광복회는 어떤 자리고 제가 이제 이거 앞두고 이제 하도 뉴라이트 해가지고 일부 유명한 이제 역사학자들 그분들이 아무래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학자들한테 전화를 드리고 도대체 왜 이 논란이 벌어졌는지 좀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비교적 명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신 기자, 광복회장은 선출되는 자리입니다. 광복회장은 선출되는 자리고 광복회장이나 광복회 이사회나 이런 데서는 독립기념관 운영이나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이 되시는 분인 그분이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후손이 아니란 거를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학자가. 자, 본인은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래서 찾아봤더니 독립기념관장이 지금까지 총 10명이 있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이 10명이 있었고 지금 현재 대수로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최근에 임명된 김형석 관장 같은 경우 뉴라이트라고 지금 지목받아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형석 관장은 13대입니다. 13대인데 역대 독립기념관장 10명 중 8명이 독립운동가 후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두환 정부 시절 1대, 2대 관장을 지낸 안춘생 관장의 경우에는 안중근 의사의 종질, 즉 오촌 조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최창규 관장은 면함 최익현 선생의 현손입니다. 최익현 선생은 이제 구한말에 계셨기 때문에 활동하셨기 때문에 현손이니까 손자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4대, 5대 박유철 관장은 박은식 선생, 임정 대통령을 지냈죠. 박은식 선생의 손자고, 그리고 이문원, 수당 이남규 증손자 등,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윤주경 관장은 윤봉길 의사의 손녀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2명,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아니었던 분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김삼웅 관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시준 관장. 이 두 사람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근현대사 연구자. 그리고 특히나 김삼웅 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일파 연구를 엄청 했던 사람이고, 한시준 관장 같은 경우는 광복군 연구를 하셨던 교수, 단국대 교수였죠. 그런 분들인데 됐고, 그래서 이제 이분 말씀, 역사학계 계신 분 말씀은 아마도 광복회나 이쪽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자, 지난번에 독립운동가 후손이 아닌 사람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광복회 쪽에 독립운동가 후손이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제 친일파 프레임을 씌우고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 2번은 그때 이렇게 비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후손이 아닌 사람이 관장을 했을 때 이렇게까지 막 반발을 했는지 저는 그게 일단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물론 연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연달아서 이제 한시준 관장이 이어서 김영석 관장이 연달아서 하니까 뭐 다른 그게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하고, 그리고 이 뉴라이트 판별법 이런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친일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성적인 태도인가? 당장 친일파 프레임을 씌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이 바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8.15입니다. 8.15만 되면은 뭐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봤잖아요. 죽창가 부르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1년 전만 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또 친일 프레임을 짰고, 그거를 이 양식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광복회가 나서서 주도하고 있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어떤 또 분란을 또 일으켜서 또 정치적인 호재로 이용당할까, 그게 무엇보다도 걱정스럽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광복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독립기념관장 자리를 둘러싸고 이제 뭐 친일파다, 뉴라이트다, 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다, 친일파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친일파적인 발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그동안에 사실은 있었는지,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역사가 있는데, 역대 독립기념관장을 어떤 분들이 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누가 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누가 했고,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 이런 게 다 없었다는 듯이 정말 뭐 뉴라이트냐 친일파냐 이런 논쟁으로 가도 되는 것인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은주 신동원의 더 이슈 신동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